지금 전셋집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전세로 나온 아파트를 보려고 이렇게 복도에 줄을 섰습니다.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제비 뽑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전세난을 이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여 세대가 사는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셋집을 보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이 복도에 줄까지 섰습니다. 싸게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 시간에 오신 거에 한꺼번에 분할만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이런 경우는 전 처음 봤고. 집주인은 결국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정했습니다.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꼭 하셔야 되는 분 손 들어보라 했더니 한 5분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비뽑기를 하자. 전셋집이 좀처럼 안 나와서입니다. 이 단지에서 한두 집이 전부입니다. 크죠. 각 세대가 1000세대 이상씩이니까 전체적으로. 없으니까 뭐든지 없으면은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도 전셋집 경쟁이 치열해서 줄 서서 봐야 했다는 사연들이 올라옵니다. 서울 아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3,800여 가구가 모여 사는데 전세로 나온 건 단 한 집뿐입니다. 전세 매물은 없어요, 거의. 하나 있어요. 네, 하나. 24평은 아예 없고요. 9억 5천 하나 있어요. 좀 올라가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줄곧 오른 겁니다. 물건을 구하러 지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미리 예약해도 뭐 내 차례 올 거는 거의 기다리기도 힘들고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을 찾으려고 그러면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올려야 하는 거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세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취재기자와 전세난이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먼저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전세 수요는 계속 늘고 공급은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 아주 낮은 금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도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 3월 이후에 계속 0%대 금리입니다. 이게 전세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집주인과 세입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뭐 전세금을 받아서 뭐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금리 이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임대인들은 뭐 월세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월세는 한 번 내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돈이라서 그래서 차라리 월세보다는 전세 쪽이 더 저한테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얼마가 안 나오니까 월세로 돌리게 되고요. 또 세입자도 목돈을 은행에 넣어두느니 그 돈으로 전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7월에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었잖아요. 이 영향도 있습니까? 네, 실제로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전세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는 4,500여 건인데 임대차 보호법 시행 전인 10월보다 61%나 감소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청구권이라고도 하는데 이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기존 세입자한테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니까 올해 나올 전세 물량이 2년 뒤로 미뤄지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집 사는 걸 미루면서 당분간 전세로 있으려는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한 3년여간 공급하기로 한 물량 50만 가구가 넘습니다. 3기 신도시 같은 비교적 괜찮은 입지에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면서 이 물량을 노리는 것입니다. 또 양도세 혜택이나 재건축 입주권을 줄 때 실거주 기간을 따지기로 정책이 바뀌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본인이 살려고 들어오는 바람에 전셋집 공급이 더 줄었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 부처 간에 면밀히 점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면밀히 점검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그보단 대책이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방금 나온 홍남기 부총리도 지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사자입니다. 예. 현재 마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집주인이 나는 들어가서 예. 살겠다 이렇게 한 상황이어서 집을 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자, 과거에는 전셋값이 치솟으면 주택 공급 일정을 조금 앞당기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 대출 금리를 더욱더 내리는 그런 처방을 했습니다. 또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를 확대하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빠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전셋집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소식 들으면 더 허탈하실 것 같습니다. 태어난 지 넉 달 된 아이가 강남 아파트의 주인이 된 사례입니다. 그것도 집을 사면서 현금으로만 10억 원을 냈다고 합니다. 물론 불법적인 증여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4개월 된 아기가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2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아파트 대금 절반도 이 아기가 냈는데 그중 10억 원이 현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지난달 서울 개포동 아파트를 10억 6천만 원에 산 일도 있습니다. 자금은 모두 가족들이 댔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이제 집 한 채를 살려면 정말 몇 년 동안 돈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부동산 금수저들 보면서 좀 뭔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을 산 미성년자는 14명입니다. 대부분 직계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15억을 훌쩍 넘는 아파트를 산 경우는 가족들이 세를 준 집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보태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라서 대출이 어려우니까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이용해서 고가 주택을 사는 데 쓴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증여나 탈세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반대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신혼부부들 얘기입니다. 모아둔 돈도 부족해서 특별 청약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는 정부가 제시한 소득 제한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부부가 합해 연봉 1억 원이 약간 넘는 경우까지 특별 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30대 김모 씨 부부는 그동안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 못했습니다. 맞벌이라 소득 제한선에 걸린 겁니다. 이제 외벌이라서 되고 맞벌이라서 안 되는 그 제도적인 문제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게 이 부분이 빨리 어떻게 개선이 안 될까 항상 답답했어요. 맞벌이 가구가 더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자 정부가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집이 없는 실수요자에겐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로 문턱이 낮아집니다. 아이 한 명이 있는 부부처럼 3인 가정을 기준으로 하면 160%는 월 889만 원입니다. 부부를 합쳐서 연봉이 1억 원을 넘어도 청약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집이 없는 신혼부부의 92%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봤습니다. 공공분양은 8만 1천 가구, 민영은 6만 3천 가구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매매 시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당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매매 시장으로 쏠리는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입주 물량이 부족해 당장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가뜩이나 높은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